여 명, 흉흉해진 민심은 이후 조선인 대학살로 이어졌습니다. 한신 대지진 이전 100여 년 동안 일본에서 10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낸 대지진은 모두 11건, 2000년대 들어서도 지진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2000년 도토리현, 2003년 홋카이도에서 일어난 강진은 각각 100명과 8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2008년에는 규모 7.2의 지진이 미야기현을 덮쳐 10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일본 열도가 방패처럼 지진 해일을 막아주면서 한반도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안심만 해도 되는 걸까요?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지진의 강력한 지진파는 일본 열도를 지나 우리나라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 울릉도의 지진계에는 불과 4초 만에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다행히 지진의 진앙이 일본 동쪽 해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열도가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해서 우리나라 쪽에는 직접 간접적인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으로.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 일본과 달리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제주 서쪽 해상에선 규모 5.3의 지진이 일어나 무려 400km 떨어진 곳까지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엔 규모 3.0의 지진이 수도권 지역을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78년 속리산 부근에선 규모 5.2의 지진이 일어났고 충남 홍성과 강원도 평창에도 규모 5 안팎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1978년 이후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38번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최대 규모 6.5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진을 일으키는 활성단층 조사와 내진 설계 강화 등 대비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지금 9시 뉴스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도쿄에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대영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승객 100명이 탄 여객선이 해일에 휩쓸렸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일본 경찰이 이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일본 정부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이란 원자력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법으로 정한 겁니다. 원자력이 누출되는 등 피해가 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 조금 전 9시부터는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지진조사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NHK가 자체 집계한 사망자 숫자는 이미 60명을 넘었고 행방불명자도 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전문가들은 제2의 지진 해일 피해가 우려된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리타 등 일부 공항은 아직도 폐쇄 중입니다. 9시 뉴스가 진행 중에도 일본에서는 진도 3 이상의 여진이 잇따랐고 대부분의 열차 운행이 중단돼 대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어제도 있었습니다. 중국 윈난성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최근 몇 년 새 지구촌 곳곳에서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지진이 겹친다는 주기가 온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규모 5.8의 지진으로 중국 윈난성 잉장현이 폐허가 됐습니다. 이 지역에선 올해 들어서만 강진과 여진이 천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 새 중국은 습잔성 강진으로 8만 7천여 명이 숨지는 등 지진 다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这次是盈江县各个学校学生的休息时间。根据记者的了解呢，除了寄宿的孩子是在学校进行午休之外，走读的学生中午都已经回家休息了。 또 지난달 하순엔 뉴질랜드에서 규모 6.3의 지진으로 3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 같은 강진은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하이티, 2,200명이 숨진 중국 칭하이, 그리고 칠레와 뉴질랜드까지 지난해부터 강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진이 빈번해지면서 그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50년 주기설, 120년 주기설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짧은 시차를 두고 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각판과 판이 만나는 통상적인 지진 다발 지역 이외에 중국 등의 지역에선 판 내부에서도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학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정부는 큰 재앙을 맞은 일본 정부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구조와 피해 복구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규모 지진으로 귀중한 인명피해가 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웃나라 일본이 사상 유례없는 재난을 당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대재난에 맞닥뜨린 일본에 이웃나라로서 복구는 물론 구조 활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119 구조단이 대기 중입니다. 현재 공항 상황 등을 보고 또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는 대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긴급 구호품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도 열렸습니다. 피해가 방대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강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이 우리나라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 여파가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교민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를 연결합니다. 서지영 기자, 교민 피해 상황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피해 소식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통신 상황이 좋지 않아 교민들의 피해 파악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사태에 돌입한 외교부와 센다이 총영사관 등은 유선 전화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센다이 주변에는 11,500여 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미야기현 4,400여 명, 야마가타현 2,000여 명, 아오모리현 1,000명 등 교민 9,000여 명과 여행객, 유학생 등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별 관광객의 경우는 피해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현지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교민과 접촉이 쉽지 않아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지진 규모가 큰 점으로 미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일본 강진으로 도쿄 나리타와 센다이 공항 등이 잠정 피해 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승객 수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공항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후 3시부터 도쿄행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창구마다 비행기 편을 알아보려는 승객들의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하네다에서 동경 시내로 들어가는 어떤 교통편이 다 멈춰 있대요. 그거에 동의하신 분만 저희가 태울 거거든요. 나리타행 항공기 5편이 결항됐고 하네다행 4편도 결항됐거나 운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사의 여객기 8편도 뜨지 못했습니다. 승객 수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家とか家族とか大丈夫かなって困ります。明日も予定があるので早く帰りたいです. 그럼 오늘은 일단 저기 공항 근처에 호텔을 일단 잡았고요. 내일 아침에 와서 다시 스탠바이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도 비행기가 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내일은 출발 예정이 13편인데 현재 상태로선 불확실하기 때문에 탑승객들은 사전에 항공사한테 확인 후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하네다 공항에선 30분 간격으로 한 대씩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일본인 관광객들은 고국의 지진 소식을 접하고 가족에게 급히 연락을 취하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학생들도 초조한 마음속에 일본 현지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서울 명동의 거리. 평소처럼 관광을 즐기던 일본인들은 뒤늦게 자국의 지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가족에게 전화를 합니다. 끝내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이 밀려듭니다. 弟といとこがいますので心配です.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즐기던 관광객은
DMB를 통해 본 충격적인 상황에 걱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神戸の地震を経験しているので、災害のことがすごい今は心配です。 일본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진 소식을 접한 관광객들 역시 모처럼의 휴가가 편치 않습니다. 心配なのはやっぱ友達もいるし家族もいるので、怪我してないかなとか。 일본인 유학생들은 시시각각 트위터에 올라오는 지진 소식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진 발생 3시간이 지나서야 가족과 연락이 닿은 한 유학생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동화 못 돼서 저도 못 됐었어요. 3시간 지나도 동화가 계속 안 되고. 도쿄와 센다이 지역 등의 휴대전화가 불통되면서 일본의 가족, 친지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선모입니다. 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화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지진은 곧바로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7% 하락했고 상하이와 타이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조금 전 개장한 유럽 증시도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은 엔화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엔화 가치의 급락을 가져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는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달러당 83엔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3위 국가인 일본 경제의 피해로 인해서 서구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 그리고 전 세계 경제 규모가 전반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한 일본 동북지방이 공업지대가 아니라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일본 지진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수출 3위, 수입 2위의 교역국인 만큼 우리 경제에도 일정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긴급 대책반을 편성하고 우리 기업들의 부품과 소재 수입에 차질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일본의 지진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